저는 65입니다. 이름은 김블레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먹었다. 약은요? 먹었다. 대화는 늘 확인이었습니다. 대답은 늘 끝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뭘 먹었는지, 언제 나갔는지, 몇 시에 들어왔는지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어머니, 다치시면 곤란해요. 그래. 요즘은 사고 나면 자식이 책임져야 하잖아요. 책임이라는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걱정이 아니라 관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 자리는 방 한 칸이었습니다. 문을 닫으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켜면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도착했습니다. 그 말이 부러웠습니다. 나는 도착할 곳이 없네.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아주 가볍게였습니다. 어머니, 이 동네 시세 아세요? 모른다. 요즘 많이 올랐대요. 그 말이 끝이 아니란 걸 저는 알았습니다. 며칠 뒤 식탁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팔면 우리 다 편해져요. 왜? 아이 키우기도 좋고 각자 공간도 생기고요. 아들은 그때서야 말했습니다. 엄마, 윤지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 한마디에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니? 제가 먼저 묻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실버타운도 잘 돼 있어요. 그 말이 상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리 목록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 볼륨을 더 키웠습니다. 오늘 사연은 평생 한 집에 살았지만 자기 집이 없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문장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내 이야기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천장이 한 번씩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번거로워질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준비하다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미안하다. 다치시면 저희가 더 힘들어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경고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아들분은요? 없습니다. 연락은 가능하세요? 없습니다. 검사지를 받아들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수치보다 그 질문들이 더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TV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잠깐. 다음엔 말씀하고 나가세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말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말하고 나가겠다.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제 안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주소도 적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 집에서 살았지만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던 여자입니다. 첫 문장을 쓰고 한참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시어머니였지만 자기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장을 지웠다. 다시 썼습니다. 혹시 들킬까 봐서가 아니라 너무 솔직해질까 봐서였습니다. 보내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울면 또 약해질까 봐. 혼잣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랍을 열었습니다. 평소엔 손대지 않던 안쪽 서랍이었습니다. 이건 건들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봉투가 나왔습니다.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얇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김불레에게 이 집을 남긴다. 그 문장을 소리내 읽었습니다. 작게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내 이름이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가 아니라 들키지 않게였습니다. 아침에 밥을 하면서도 속도를 늦췄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제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유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법률 용어는 어려웠지만 한 문장은 분명했습니다. 김불레가 거주하는 동안 이 집은 처분할 수 없다. 그 문장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확인하듯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날 점심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 보러 다니는 사람들 많대요. 그래? 미리 준비해두면 좋잖아요. 저는 잠깐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 집은 아직 정리 안 한다. 말은 짧았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식탁이 멈췄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이 없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다는 게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를 켰습니다. 사연이 끝날 때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지키는 일은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정답처럼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음을 아꼈고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움직였습니다. 말보다 먼저였습니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땀에 젖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본인 확인되셨고요.
네, 상속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그 말을 2번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귀로, 한 번은 가슴으로였습니다. 제가 직접 해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일 봤다. 무슨 일이요? 저는 처음으로 대답을 미뤘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그 말에 며느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서류를 봉투에 넣고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위해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봉투 좀 잠시 맡아줘. 전화를 끊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에 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눈에 보이게 달라졌습니다. 누가 크게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조심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동선을 살폈고 아들은 식탁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을 쉬기 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그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볼일. 짧은 말이었지만 며느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어머니 일도 저희가 알아야 하지 않아요? 그 말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괜히 오해 살 일 만들지 말자. 저는 그제야 2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오해는 내가 감당한다. 처음으로 책임을 제 쪽으로 끌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고 아들은 말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묶고 사본을 나눠 넣었습니다. 서류 위에 제 이름이 여러 번 보였습니다. 김블레. 작게 불러봤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는 남의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집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꺼냈습니다.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말해라. 이 집 정리하면 저희가 알아서 다 준비할게요.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셔야지.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편하다는 게 뭐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신경 쓸 일 없는 거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신경을 끊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웃음을 지우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으로 가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열어봐라. 아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넘길수록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유언장이야? 그렇다. 언제부터 있었어? 처음부터. 며느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 이제야 읽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제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이 줄어든 게 아니라 주도권이 옮겨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듯 움직였고 며느리는 웃음을 아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부엌에 있었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창문을 봤습니다. 대답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정리해야 한다. 아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각자 알아서 한다. 그 말이 차갑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말을 끝까지 했습니다. 절차는 차분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넘겼고 은행에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명 여기 부탁드립니다. 펜을 잡고 제 이름을 썼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썼습니다. 김블레. 그날 집 계약이 끝났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사실보다 제가 결정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이삿날 아침 며느리는 울었고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하나씩 차에 실었습니다. 문을 닫기 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로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와 작은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블레. 문패를 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네. 소리내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였습니다. 밤이 되자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오랫동안 자기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부를 수 있습니다. 복수였을까요? 극복이었을까요? 둘 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는 누군가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저를 세웠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라디오처럼 제 이야기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참고 살아온 사람도 마지막에는 자기 이름으로 문을 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밤에도 사연처럼 삶을 전하는 곳 까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다면 한 줄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